마케터가 계속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관절 이슈가 키자마자 갑자기 또독 소리가 나셔서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희 그러니까요. 둘이서 찾아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가요? 네, 저는 안녕합니다. 네, 요새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또 문의 와가지고 오, 진짜요? 네, 해드리고 어떤 거 오셨나요? 메타 광고 역시 네, 요새 메타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니즈가 더 강해졌나 싶을 정도로 문의가 자주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주제 맞다. 메타 광고 효율 뭐 KPI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KPI 내에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로아스나 전환 매출액일 것이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DB 단가 그리고 혹은 CTR 이렇게 보통 KPI를 세우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기는 하죠.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업종이 몇 개요?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 효율 공유라고 제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죠.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업종으로 더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댓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또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혹시 그 선배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소개해 주실까요? 전 지금 이커머스 DB 다 하고 있어서 네. 이커머스 쪽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뷰티랑 건기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보안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10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광고 궁금하시다, 해외 DB 광고 궁금하다, 해외 이커머스 광고 궁금하다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안. 저 궁금합니다. 저. 네? 해외 쪽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하면 주얼리랑 패션 쪽도 패션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소연 대리님이랑 저랑 겹치는 업종은 없어서 모바일 게임 광고 집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솔직히 최근 모바일 게임 광고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구글 광고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디맨드젠 광고 빼놓을 수 없이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게임 광고 특성상 이제 비승인 이슈라든지 그거 아니면 노출 제한 이슈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겪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게임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메타 광고도 빠짐없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앱 광고로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메타 내에서 그 앱 광고를 어떻게 연동시키고 앱 광고를 어떤 타겟으로 연동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진행 중에 있으실까요?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플라이어스나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걸 연동해서 운영 중에 있으신지 그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잡히고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이 먼저 되어야 되고 네라고 네, 하시네요. 네. 메타 광고 진행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광고 자체가 사실 그 메타 광고의 그 밑에 설정단에 보시면 그 세트단에 모바일 앱 광고는 그 아이폰 프로 14 이상 버전에서만 광고를 노출시키겠습니다. 요런 단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는 게 확실히 저는 효율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플을 설치하는 그 전환 자체가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모바일 게임 광고의 타겟이 어느 타겟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가능한 그 최신 사양으로 바꿔서 그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한 업종 먼저 소개마저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뷰티 업종, 그럼 효율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희가 효율을 어떤 거 기준으로 말씀? 로아스가 제일 무난하겠죠? 이게 업체마다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맞아요. 어떤 거는 500%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건 300%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로아스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의 특징을 조금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근데 이게 금액 그쵸? 기초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빌딩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맞아요. 기초 뷰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아스 자체를 KPI 보통 200% 정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지금 협력 광고랑 자사몰 광고 보통 둘 다 하게 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리브영 협력 광고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메타 광고만 보는 게 아니라 메타 협력 광고에서도 로아스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250%? 200% 정도 보고 운영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올리브영 협력 광고랑 일반 자사몰 랜딩이랑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올리브영 협력 광고랑 그냥 일반 광고랑 로아스 내는 거에 있어서 더 힘든 게 있나요? 질문이 전달이 죄송해요. 아침이라 말이 좀 올리브영 협력 광고로 운영을 해도 네. 자사몰로 운영하는 거만큼의 로아스가 나오나요? 네. 왜냐면 네. 이게 그 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뭐 카탈로그 자체에서 로아스가 조금 잘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외에 올영 세일 때 조금 그 할인 소구점을 활용해가지고 네. 광고를 많이 운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오특이라든지 올영 세일이라든지 6월달에 올영 세일 벌써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네. 그런 거라든지 뭐 혹은 그 뭐죠? 카테고리 기획전 이런 거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벤트성 캠페인 내에서 효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비딩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영 세일 안 할 때는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사몰 세일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건기식도 요새 이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네. 혹은 올리브영이라든지 네. 이런 협력 광고 같이 진행하면서 자사몰 광고 운영하고 있고 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해서 메타 광고 다 합쳐서 KPI 보통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건기식 업종 대부분이 130에서 150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를 목표를 두되 대신 저의 이 목표는 리타겟팅 제외. 둘 다요? 뷰티랑 아니 건기식만. 건기식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 올리브영 협력 광고가 로아스 내는 게 이제 자사몰 랜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좀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어려워요. 여쭤본 질문이에요. 그러면 좀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광고주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약간 이런 거? 왜 올리브영 협력 광고로 하면 왜 로아스 내는 게 더 어려워요? 약간 이런 거에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업체마다 달라요. 올영 협력 광고에서 더 효율이 잘 나는 업체가 있고 자사몰에서 잘 나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이 달라서 그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했을 때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신용력 활성화가 아직 덜 됐거나 아니면 카탈로그를 부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장바구니 담기 전환 이벤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놓칠 수 없다. 어쨌든 구매가 전환 이벤트가 구매가 활성화가 안 된 계정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요즘 기초 화장품 브랜드 아누엥처럼 후킹 광고의 흐름이나 임지는 어떤가요? 후킹 영상의 메타보다는 브랜디드로 소비자형 후기 콘텐츠가 더 잘 먹힐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 후킹 광고 흐름을 봤을 때 후킹 광고는 대부분 메타에서 운영하고 브랜딩 형식의 광고는 구글에서 많이 운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후킹 광고는 메타. 보통 지금 이 브랜드도 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메타 내에서 이 후킹 광고랑 브랜딩성 광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구글 다운 보시면 그 후킹 광고보다는 브랜딩성 광고를 메인 페이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지? 브랜딩성 광고는 어피셜 계정에서 많이 하고 후킹성 광고는 부계정에서 운영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운영하실 때 무조건 브랜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브랜딩 계정, 오피셜 계정만 활용할 게 아니라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두 계정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B급 감성의 그런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놓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B급 광고라고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서현 대리님께서 저희한테 공유해주신 소재가 있는데 정말 신박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진짜 얼토당토 않게 제가 뭐였죠? 그때 헤어업도 네, 헤어 에센스 쪽이었거든요. 헤어 에센스 쪽으로 이거 뭔데? 왜 안 사?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했는데 사실 진짜 이거를 소재로 돌린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허접한 하찮은 소재 였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써도 되냐? 너무 이게 CTR로 높겠지만 로스는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CTR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받았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뭘로 해야겠어요? 리타게팅. 그렇죠. 리타게팅으로 다시 한번 타겟 잡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구매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목적성으로다가 이제 B급 광고를 안 해볼 수는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광고 운영을 해봤으니 알잖아요. 네. 브랜딩성 소재에서 뭔가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도 있지만 오히려 B급 소재에서만 효율이 잘 나오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뭔가가 B&A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B급의 카피를 활용하는 그런 소재에서 전환이 잘 되었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브랜딩성을 그 해칠까가 두렵다라고 했을 경우는 광고 계정을 분리해서 다른 메타 페이지를 운영해서 그걸로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광고가 아닌 바이럴 형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재는 정말 신박했고 저희가 그 업체명을 언급해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같은 팀이거든요. 저희 팀의 모든 팀원들이 그걸 보고 이거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뻔하지 않고 좀 새로운 느낌으로 와닿는 게 가장 컸어서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소비자 광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메타도 예전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후킹성 광고는 고민이었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있고 사실 저도 조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가 예전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데 이게 그래서 최근에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뭔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혹은 지금 세팅한 걸 보여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이러시면 나중에 전화 여기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그 뷰티 업종 이제 메타로 정말 유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 많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건기식도 추가적으로 더 설명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빨리 넘어갑시다. 네.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 다음으로 이제 주얼리 말씀드릴 건데 주얼리 업종은 생각보다 안 건드려야 로하스가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객단가 높은 주얼리 업종도 해봤고요. 뭐 100만 원, 200만 원대 실제 다이아몬드 14K, 18K 다루는 업종도 해봤고 그냥 10만 원대 저희 패션 주얼리 업종 있잖아요. 실버인데 조금 10만 원대 그 업종도 해봤는데 아마 14K, 18K 다루는 분들보다 10만 원대 다루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겟 부분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또 소재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이 업종은 소재도 지금 효율이 나오는 소재만 거의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몇 개월이죠? 6개월 됐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소재 여러 개를 넣어서 다시 테스트를 해도 그 소재에서만 계속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 한 가지로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조금만 이따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관심사나 이런 타겟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타겟도 그냥 논타겟보다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설정해서 운영한 관심사 타겟에서 훨씬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주얼리 업종은 너무 좀 수정을 많이 하거나 테스트를 많이 했을 때 로하스가 깨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수정을 최소화로 하고 이건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별이나 연령 부분에서만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주신 거 읽어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소스 세팅에서 여러 주의 광고 체크란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체크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이게 왜냐면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 주의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셨을 때 이 여러 주의 광고를 체크했을 때 효율이 오르는 그 디자인들이 있고 아닌 디자인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 주의 광고가 보통 어디에 노출됐냐면 메인 광고 밑에 혹은 스토리 지면 넘길 때 다른 광고주들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CTR이 정말 후킹성이 높을 것 같다. 내가 딱 첫 지면을 봤을 때 강렬하게 이 소재가 눈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소재는 요 여러 주의 광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브랜딩성의 소재다 혹은 뭔가 영상 소재여서 같은 뭔가 비슷한 계열의 광고들이 나올 때 효율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왜냐면 내가 광고비를 가장 누진을 안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괜히 노출시켰다가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된 걸로도 광고비가 같이 소진이 되는 건데 메리트가 없는 소재를 가지고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소스 세팅 시 여러 주의 광고도 체크를 안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세팅단에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새 뭐 이미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금은 어드밴티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이미지가 갑자기 확장이 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세팅한 거에 비해서 영상이 깨진다던가 소스가 깨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뭔가 태깅이 된다던가 이런 유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광고단에 있어서 뭐 어떤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고에 태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혹은 아까 전에 앱 광고 여쭤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앱 내에 이 랜딩 페이지로 뒷링크를 세팅을 했을 때 이 뒷링크가 온전히 맞아떨어지는 광고일지 그리고 특히 앱 광고에 뒷링크를 설치했을 때는 여러 주의 광고 체크란에서 운영됐을 때 이게 예전에 한번 저희는 세팅을 그대로 했는데 메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스토어 메인 페이지로 옮겨지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없는지 다 더블 체크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세팅할 때 세팅해두고도 다시 들어가서 꼭 리체크를 해요. 메타는 그게 자동적으로 저희가 해제를 해놔도 재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 꼭 더블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페이지 만약에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 우리가 원하는 걸로 잘 선택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바뀌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약간 그 PTSD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패션 잡화 할 말 많죠. 저희 광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특징이 뭐냐면 객단가가 좀 높아요. 객단가가 거의 평균 20만 원? 평균이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우터나 이런 거는 거의 30만 원부터 50만 원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저렴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구매 전환이 더디지만 장바구니 전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주요 문제가 장바구니로 전환된 고객을 구매로 다시 바꾸는, 어떻게 보면 리타겟팅이죠. 그렇죠. 리타겟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였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다가 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도입을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해본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예요? 제가 말해요. 설명해주세요. 그 이름. 이름이요? 네. 카탈로그. 맞아요. 제가 제안 드린 게 카탈로그로 리타겟팅을 하셔라. 네. 그 어차피 카탈로그 캠페인을 아직 운영을 안 하시고 계셨길래, 이게 왜냐면 어쨌든 패션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소재에서 전환이 더 잘 됐잖아요.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냥 후킹성으로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담았던 거를 이제 카탈로그를 세팅하게 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이 사람이 더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은 소재로 많이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이 더 빠르게 그러니까 퍼널을 줄여주다 보니까 구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패션 업종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제품이 많다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는 다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저도 그 광고 실제로 인스타그램 지면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 명품 브랜드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넘기면 뭐지? 하고 처음에 넘겨봤는데 진짜 뭐 40개까지 계속 넘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품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는 소재라면 그만큼 또 반응이 괜찮으니까 그들도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도 많이 쓰고 있고, 패션 잡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캐리어 같은 것도 이제 네. 아무래도 객단가가 크다 보니까 이제 목적 자체가 로아스는 당연히 잘 나오죠. 로아스가 잘 나오니까 목적이 로아스가 되면 안 되겠죠. 객단가가 높으니까 한 번 구매인데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저의 목표는 CPA를 얼마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좀 많이 일어났던, 이미 진행이 되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 타겟을 정말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유저 타겟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탈률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구매 시작 단계까지 간 사람들에 있어서 이탈률이 적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CPA 자체 전환 이벤트 자체를 솔직히 구매로 할 필요 없잖아요. 구매 캠페인 내에서 구매 시작으로 제가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CPA도 많이 낮아지고 오히려 로아스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가 아닌 구매 시작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저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수동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운영을 해서 이때 가장 좋은 타겟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증액을 하면서 하나의 캠페인, 하나의 세트, 하나의 소재로만 세팅해서 캠페인이 뭐 4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하나씩 다 세팅해서 이거 예산을 하루에 무조건 5만 원 이상씩 넣을 수 있게끔 다 세팅해서 매일 필터링 했어요. 매일 베리에이션 소재 넣고 매일 필터링 하고.
1소재 맞죠? 네. 1캠페인, 그렇게 해서 1소재. 살아남은 소재들 있잖아요. 네. 보통 살아남은 소재들 계속 살아남거든요. 맞아요. 요런 소재들은 왕중왕전 캠페인을 또 세팅을 하는 거죠. 약간 그 월드컵처럼 살아남는 소재 토너먼트 경쟁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거를 조금 걸러내고 선별하는 데만 우선 초반에는 조금 공을 들이셔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그 후에는 이 소재들로만 또 계속해서 운영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보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우선은 지역 타겟팅 했을 때 그냥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유저 타깃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유저 타깃이랑 이제 관심사 타깃이랑 론 타깃이랑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해외 쪽은 오히려 관심사로 세팅을 했을 때 조금 더 CTR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사로 그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DB 업종 같은 경우는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저희가 그 많은 그런 DB를 쌓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뭐 여기 있어요. 잠재고객 캠페인. 그럼요. 네. 근데 잠재고객 캠페인으로 들어온 DB 약간 질이 괜찮으셨나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저희가 특성상 이 업종 자체의 특성 때문일 수 있는데 허수 DB는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메타 보안이 더 심해지면서 허수 DB까지는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원도 제가 그 DB 업종으로 했었을 때 네. 잠재고객 캠페인 내에서 허수 DB는 많지는 않았었고 두 건밖에 없었나? 하여튼 그래서 진짜요? 네. 한 DB가 한 170개 정도 쌓였을 때 네. 그러면 질문 구성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왜냐면 질문 구성이 좀 간단해질수록 허수 DB가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해외 보안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긴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기에는 한의원 쪽으로 약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질문 구성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사실 저도 되게 심플하게 질문 구성을 해요. 최대한 4개 이상 되지 않게끔 세팅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름, 번호, 메일 뭐 이 정도로 한다 치면 그 다음에 좀 만약에 한의원이 뭐 당뇨 관련이다 했으면 단답형 질문 있잖아요. 그냥 어떤 증상인지 뭐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당뇨 뭐 초기인가요, 중기인가요, 말기인가요? 혹은 어떤 뭐 진짜 생각 없이 바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뇨에 왜 고민이 있다면 이게 사람들이 내가 당뇨인지 인지를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당뇨병이 걸린 상태인지 그 정도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수 질문 거의 없었어요. 좋네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네, 택님께서 요즘 틱톡 광고는 혹시 어떤 추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뷰티 업종인데 러스가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또 틱톡 광고 하고 계시잖아요. 또 기가 막힌 질문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러스요? 틱톡. 틱톡 러스보다는 CTR이 잘 나오죠. 로하스는 얼마나 나오세요? 러스는 그렇게 막 엄청 성공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틱톡을 자사몰보다는 올리브영 랜딩으로 트래픽 광고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그 사실 틱톡을 활용을 할 거라면 그래서 구매 전환으로만 캠페인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 시너지 활성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트래픽 용도로 먼저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 근데 또 이게 생활 업종
업종 틱톡 광고 했을 때는 또 라스가 잘 나왔었거든요. 업종마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말할 건 다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DB 업종 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와, 근데 해주시. 저는 근데 네. 아 이거를 제가 잠재 고객에 이제 허수가 없으시냐 여쭤본 이유가 저도 DB 업종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저는 좀 학원, 유학원 쪽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운영을 해봤을 때 질문을 저희도 이제 테스트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구성한 버전과 그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한 버전으로 두 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구성한 버전에서 저희는 허수 DB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것도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DB 업종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지 저희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이 기다리는 것도 근데 조금 뻘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뭐지? 아 그리고 주얼리 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가 많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제 달러로 하면 아. 안 되지는 않습니다. 돼요. 네, 됩니다. 됩니다. 그거 아마 이제 그 메타 계정으로 세금 때문에 달러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사업자 꼭 등록해 주시고. 네. 네, 그건 필수죠. 그렇죠. 네, 사업자 등록 꼭. 결제가 막혀서 이거 결제가 막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메타 계정 신뢰성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결제가 막힌 맞다. 신규로 만드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마 카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메타에서는 신뢰성이 쌓이지 않으면 이게 결제가 맞아요. 2,000원, 3,000원에서 계속 끊기고 신뢰성이 쌓이면 이게 2만원, 3만원으로 풀렸다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뒤에는 원활하게 광고 그 금액이 그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바뀌거든요. 이거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함부로 이제 또 그리고 처음 생성할 때 원화 달러 이거 그 설정하는 게 있네. 이게 다시 달러로 바꾸려면 다시 생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도 닦는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되게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메타가 좀 카드가 카톡은 엄청 날라와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2,000원, 3,000원 결제될 때마다 오실 테니까. 근데 하루에 총 결제된 거 보면 뭐 3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실 테니까. 그쵸. 약간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한 일주일만 그렇게 버티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메타는 카톡뿐만 아니라 광고 세팅하고 이럴 때에도 저희한테도 메일이 엄청 많이 날라와요. 그렇습니다. 3일 됐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11일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찾아뵀는데 저희가 또 언제 찾아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희 팀원들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하는 거라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